제이슨 테이텀의 아킬레스건 파열, 드루 할러데이와 크리스탑스 포르징기스, 알 호포드의 이적까지 보스턴의 이번 시즌은 지난 시즌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선수들의 역할에도 변화가 생겼는데요. 여기서 슬럼프를 겪고 있는 선수가 있습니다. 바로 데릭 화이트죠. 이번 시즌 화이트는 팀의 2옵션으로 떠올랐습니다. 지난 시즌까지 4옵션 정도의 역할을 받아들였다면 올 시즌에는 책임감이 더욱 늘어났는데요. 여기서 화이트의 슈팅 난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 시즌 평균 32.5분을 뛰면서 15.5득점, 3.7 리바운드, 5.2 어시스트, 1.8 스틸, 1.2 블락으로 볼륨은 좋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효율입니다. 야투 35.2%, 3점 성공률 29.2%로 두 기록 모두 데뷔 이후 가장 떨어지는 수치입니다. 자유투 성공률 80.6%도 데뷔 이후 세 번째로 낮은 수치죠. 공격 조립 과정부터 마무리까지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아지면서 슈팅 리듬을 잃어버린 듯 합니다. 올 시즌 화이트의 캐치앤슛 3점 성공률은 23.8%에 그치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 40.9%, 두 시즌 전에는 41.9%로 아주 높았죠. 그나마 다행인 건 최근 들어 야투 감각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다는 점인데요. 지난 6경기 동안 평균 16.2점, 야투 41.5%, 3점 성공률 35.6%로 어느 정도 야투 감각이 개선됐습니다. 지난 멤피스전에서는 20득점, 3점 성공률 50%를 기록했죠. 멤피스전 이후 화이트는 좌절감을 느꼈다. 특히 넣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좋은 슛 기회를 잡았을 때 더더욱 그렇다. 하지만 모두가 나를 지지해줬다. 아직 갈 길이 멀다. 오늘 슛이 잘 들어갔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다. 나는 그저 과정을 믿고 계속해서 좋은 슛 기회를 잡고 꾸준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힘든 과정이지만 이것도 여정의 일부다 라고 밝혔습니다. 야투 감각은 떨어지지만 공수 양면에서 그가 끼치는 영향력은 여전히 대단합니다. 올 시즌 스틸과 블락을 1개 이상씩 기록 중인 리그 19명 가운데 하나이고 그중 5개 어시스트 이상 기록하는 선수는 화이트를 포함해 단 3명뿐입니다. 조 마술라 감독은 화이트는 매일 밤 다른 역할을 맡고 있다. 우리가 이기는데 필요한 모든 걸 계속해서 할 것이다 라면서 믿음을 보였습니다. 3점슛 성공률 꼴찌. 이 팀에 필요한 건 외곽 슈터였습니다. 여기에 직접 샷 크리에이팅이 가능한 선수를 원했죠. 올랜도 매직이 1라운드 지명권 4장을 주면서 데스먼드 베인을 데려온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베인은 데뷔 시즌부터 지난 시즌까지 3점 성공률이 무려 41%일 정도로 훌륭한 슈팅 감각을 자랑했습니다. 올랜도의 떨어지는 외곽을 보완해 줄 것으로 믿었죠.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그렇지 않습니다. 베인은 현재 3점 성공률 30.2%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데뷔 경기에서 3점 3개를 50%로 넣었지만 이후 14.3%, 0%, 28.6% 등으로 부진했죠. 그나마 다행인 건 포틀랜드전에서 버저비터로 팀의 승리를 안겼다는 점입니다. 경기 종료 1.9초가 남은 상황에서 공을 잡자마자 원드리블 이후 슈팅을 올라갔고 밸런스를 잃었지만 그대로 림 안으로 공이 들어갔습니다. 이 덕분에 올랜도가 115대 112로 승리할 수 있었죠. 버저비터를 던지기 전까지 3점 5개를 던져서 하나도 넣지 못했지만 그 딱 1개의 3점이 승리와 연결됐습니다. 그러면서 자신감을 얻었는지 이후 열린 뉴욕전에서 22득점, 3점 6개 중 3개를 넣으면서 뛰어난 야투 감각을 선보였습니다. 어시스트도 8개로 올랜도 이적 이후 가장 많이 기록했죠. 베인은 팀 동료들과 코치들이 나에게 계속 공격적으로 하고 올바른 플레이를 하라고 말해왔다. 다른 선수들을 언제 개입시키고 그들의 역할을 하도록 할지 그리고 언제 공격적으로 나서야 할지를 느끼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것은 어떤 새로운 직장이라도 마찬가지다. 다른 곳에서 일하게 된다면 처음에는 적응 기간이 있을 것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새롭게 팀을 옮겼고 여기서 볼 핸들링과 샷 크리에이팅, 3점까지 여러 역할을 맡다 보니 적응할 시간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베인이 떨어진 3점 감각을 되찾는다면 곧바로 올랜도의 폭발력도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올 시즌 도만타스 사보니스의 존재감이 약해졌습니다. 평균 32.2분, 15.3득점, 12.3 리바운드, 3.7 어시스트, 1.1 스틸. 여기에 야투 49.5%, 3점 성공률 17.5%에 그치고 있습니다.
항상 20점에 가까운 득점과 5개 이상의 어시스트, 안정적인 야투 감각을 자랑한 사보니스의 기록이 아니죠. 일단 세크라멘토의 성적이 좋지 않다 보니 전체적인 기록이 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크라멘토는 그동안 성적이 나지 않아도 플레인 토너먼트 위치에 있었는데 현재는 서부 13위까지 떨어졌죠. 로스터 구성상 활약하기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세크라멘토는 서부에서 가장 로스터 구성이 기형적입니다. 가드와 볼 핸들러가 많고 빅 윙과 빅맨이 부족한데요. 한때 세크라멘토는 주전 라인업으로 사보니스를 센터로 두고 더마 드로잔, 잭 라빈, 데니 슈러더, 러셀 웨스브룩을 내보내기도 했습니다. 로스터만 봐도 공격에 올인했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지난 시즌까지 사보니스가 외곽에서 공을 잡고 핸드오프를 통해 공격 조립 과정 전면에 나섰다면 올 시즌에는 슈러더나 웨스브룩, 라빈 등이 공을 잡게 되면서 사보니스의 볼 터치 횟수와 야투 시도까지 줄었습니다. 워낙 볼을 갖고 공격을 시작하는 선수들이 많다 보니 사보니스 특유의 리듬이 사라진 거죠. 여기에 빅맨이 많지 않다 보니 안쪽에서 혼자 수비와 리바운드로 싸우는 경우가 많아 체력 부담도 커졌는데요. 결국 사보니스의 야투 감각이 이렇게 떨어진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코트 바깥 이슈로 사보니스가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는 점입니다. 세크라멘토의 분위기가 좋지 않다 보니 주축 선수들을 떠나보내면서 리빌딩에 나설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보니스도 트레이드 루머에 이름을 올렸는데요. 현재 몇몇 서부팀들과 연결고리가 생기고 있습니다. 사보니스는 당분간 힘든 시간을 보낼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는 MVP 레벨이 아닙니다. 2-3 옵션으로 내려온 조엘 엠비드 이야기인데요. 기나긴 부상 재활 끝에 돌아온 엠비드, 여전히 몸 상태가 좋지 않고 출전 시간 제한까지 받는 상황에서 컨디션도 떨어져 있습니다. 평균 23.3분간 19.7득점, 5.5 리바운드, 3.3 어시스트, 1.5 블락샷, 야투 46%, 3점 성공률 32.1%에 그쳐있죠. 볼륨은 어느 정도 착실히 쌓고 있지만 야투 감각과 존재감이 아쉽습니다. 엠비드는 2021-22 시즌부터 3시즌 연속 평균 30점을 넘길 정도로 폭발력이 상당했습니다. MVP 시즌인 2022-23 시즌에는 무려 33.1점을 넣었죠. 이제는 20점도 못 넣고 있습니다. 팀의 1옵션도 타이리스 맥시에게 내줄 정도로 영향력이 떨어졌습니다. 더욱 불안한 점은 최근 결장하는 횟수가 많아지고 있다는 점이죠. 필라델피아의 지난 6경기 동안 엠비드는 단 2게임만 소화했습니다. ESPN 보도에 따르면 엠비드는 지난 몇 년 동안 문제가 되었던 같은 쪽 무릎에 통증을 겪고 있습니다. 추가 검사를 받아야 할 정도로 상태가 다시 악화됐는데요. 이렇게 몸 상태까지 나빠진다면 엠비드의 활약은 더욱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부상으로 인한 컨디션 저하는 공격보다 수비에 더욱 치명적입니다. 최근 NBA 트렌드는 활동량과 에너지 레벨입니다. 상대의 넓은 스페이싱을 따라가려면 기동력이 필수죠. 여기서 느려진 엠비드는 수비 영향력이 떨어졌습니다. 현재까지 엠비드가 뛰었을 때 디펜시브 레이팅은 124.6이었는데요. 그가 뛰지 않았을 때는 111.4였습니다. 엠비드가 뛰지 않을 때 디펜시브 레이팅이 팀 내 2위일 정도로 엠비드 없을 때 오히려 필라델피아의 수비가 잘 됐다는 뜻이죠. 필라델피아는 시즌 초반 의외의 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맥시와 VJ 에즈컴, 퀸틴 그라임스 등 맹활약을 하고 있는 덕분입니다. 여기에 부상으로 컨디션이 떨어진 엠비드, 조만간 돌아올 수 있는 폴 조지와 조합을 짜는 게 필라델피아 입장에서 가장 큰 고민이 될 전망입니다. 역대급이라는 평가를 받는 2025 NBA 신인 드래프트. 이번 시즌 신인 선수들이 많은 기회를 얻으며 출전 시간을 늘려가고 있는데요. 포틀랜드 트레일 블레이저스의 양한세는 최근 6경기 연속 결장하게 됐습니다. 결국 포틀랜드에서 기회를 잡지 못한 채 G리그로 내려갈 예정인데요. G리그에서 2경기를 소화한 뒤 다음 주에 다시 포틀랜드에 재합류할 예정입니다. 2025년 드래프트 16순위 출신의 양한세는 2m 16cm의 장신 빅맨으로 다재다능함이 강점인 선수입니다. 2라운드에 지명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결국 포틀랜드가 그의 잠재력을 높게 평가했죠. 하지만 그 기대치를 아직은 증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노반 클링원이 주전 센터로서 출전 시간을 부여받고 있고 최근 부상에서 돌아온 로버트 윌리엄 3세가 기회를 조금씩 받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포틀랜드의 컨셉은
명확합니다. 바로 강한 압박 수비죠. 상대를 지치게 만드는 풀코트 프레스, 강한 대인 방어, 많은 수비 활동량으로 상대를 괴롭힙니다. 턴오버 유도 1위, 디플렉션 4위인 수치만 봐도 알 수 있죠. 그러나 양한세는 일단 느립니다. 수비를 잘하지 못하죠. 상대 움직임을 쫓아가는 스피드와 운동 능력이 모두 떨어집니다. 공격에서도 뚜렷한 강점을 보여주지 못한 채 일단은 로테이션에서 제외됐습니다. 양한센의 영향력은 떨어지지만 포틀랜드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티아고 스플리터 감독 대행은 양한센은 매일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많은 것들을 배우고 있다. 양한센의 성장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이다 라면서 그의 성장을 위해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양한센은 현재까지 5경기 평균 5.8분 동안 1.8득점, 0.8리바운드, 야투 성공률 22.2%에 그쳐 있습니다.